아가, 이 열쇠를 받아라. 모든 진실은 여기에 있다. 지금 이 목소리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까지 따뜻한 마음을 보냅니다. 강릉 중앙시장의 새벽은 언제나 똑같은 냄새로 시작됩니다. 김치 국물 냄새, 생선 비린내, 그리고 갓 구운 호떡의 달콤한 향이 뒤섞여 공기를 채우죠. 김영수는 72의 나이에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손은 멈출 수 없습니다. 벌어야 하니까요. 반찬 가게 문을 열고 영수는 김치 국물을 한 바가지 떠서 가게 앞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쓱쓱 빗자루질을 하며 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늙어도 손은 멈추면 안 돼. 저 애들 굶기지 않으려면 내가 버텨야지. 가게 안쪽 구석에는 낡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손때 묻은 철제 금고. 영수는 그 금고 위를 쓰다듬으며 잠시 멈춰 섭니다. 금고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는 사람은 영순밖에 없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영수는 금고를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저 아이한테 줘야 하는데. 시장이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 나온 할머니들이 두부 한 모, 파 한 단을 사들고 가고 영수는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주며 하루를 이어갑니다. 영순의 손은 빠릅니다. 젓가락질 한 번에 김치 서너 장을 집어 비닐봉지에 담고 무채도 한 움큼 척척 담아냅니다. 말수는 적지만 손님들은 영순을 좋아합니다. 맛이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전 10시쯤 시장 골목 저편에서 박세라가 걸어옵니다. 44,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세라는 밤샘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허리는 곧게 세우고 걷습니다. 세라는 시어머니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인사를 할까 말까? 요즘 남편과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어서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게 불편합니다. 시어머니가 속으로 세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세라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 하나 없네. 시어머니도 속으론 날 싫어하시겠지. 아들 편만 들으시겠지. 세라는 결국 고개만 까딱 숙이고 지나갑니다. 영수는 세라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말을 걸고 싶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순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아가씨 요즘 많이 힘들겠지. 우리 애비놈이 맨날 술만 처먹고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마주보나. 영수는 다시 손님을 받습니다. 겉으로는 무뚝뚝하지만 속으로는 며느리 걱정이 가득합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장은 더 붐빕니다. 영수는 쉴 틈 없이 반찬을 담고 계산하고 다시 담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후 2시쯤 단골 손님 하나가 물어봅니다. 영순 씨, 요즘 며느리는 어째? 맨날 일만 하던데 얼굴이 안 좋아 보이더라. 영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그 애도 바쁘니까 그렇지 뭐. 영수는 더 말하지 않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함부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세라가 걱정됩니다. 세라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합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고 돈은 한 푼도 안 벌어오고 시어머니한테 기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영수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영수는 가게 문을 닫습니다. 남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고 바닥을 쓸고 불을 끕니다. 그리고 다시 금고 앞에 섭니다. 영수는 금고 열쇠를 주머니에서 꺼내 손에 쥡니다. 작고 낡은 열쇠. 영수는 열쇠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저 아이한테 줘야겠어.
우리 집 지킨 건 우리 아들이 아니라 세라니까. 영수는 열쇠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가게 문을 잠급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수는 며느리 생각을 합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다 압니다. 하지만 영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냥 묵묵히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에는 세라에 대한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세라가 병원에 데려다 준 날, 세라가 반찬을 사간 날, 세라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본 날. 영수는 수첩 마지막 장에 펜을 듭니다. 세라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언젠가 내게 줄 것들이 있다. 영수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굳힌 밤입니다. 강릉 중앙시장의 밤은 고요합니다. 내일도 똑같은 새벽이 올 겁니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속에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그 무거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시장을 지나갑니다. 요양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어젯밤 남편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술 취한 목소리로 이혼하자는 소리만 반복했습니다. 세라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도 없습니다. 시장 골목을 걷는데 저 앞에서 영순이 보입니다. 가게 앞을 쓸고 있습니다. 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인사를 하기로 합니다. 피하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세라가 다가가자 영순도 세라를 봅니다. 영순은 빗자루를 세워두고 무뚝뚝하게 말합니다. 세라야. 네, 어머님. 영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어봅니다. 애비한테는 요즘 연락 오냐? 세라는 순간 얼굴이 굳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걱정을 하는 건가? 며느리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건가? 세라는 애써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시겠죠. 영수는 답답한 표정을 짓습니다. 세라의 얼굴이 많이 상해 보입니다. 영수는 뭐라도 위로의 말을 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입니다. 세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섭니다. 영수는 세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아가씨 혼자 얼마나 힘들까. 내가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하지만 영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가게로 돌아가 하루 일을 시작할 뿐입니다. 영수는 금고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이제 정말 세라한테 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그날 저녁 세라는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확인합니다. 남편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뭐 보냈다던데? 알아서 처리해. 세라는 어리둥절합니다. 시어머니가 뭘 보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세라는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세라는 불안해집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집 앞 현관문을 열고 나섭니다. 그런데 문 앞에 낡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보자기에 쌓인 작은 보따리. 세라는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집어듭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수치인은 세라입니다. 세라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게 분명합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손이 떨립니다. 보따리를 펼쳐보니 안에는 낡은 물건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 하나, 빛바랜 수첩 하나, 그리고 작은 금속 열쇠 하나. 세라는 열쇠를 손에 쥡니다. 차갑습니다. 세라는 직감합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세라한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 나가라는 신호. 며느리 자격을 박탈한다는 신호. 세라는 울컥합니다. 앞치마와 수첩과 열쇠.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좋은 의미는 아닐 겁니다. 세라는 수첩을 펼쳐봅니다. 수첩 안에는 영순의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세라가 오늘 병원 데려다 줌. 세라 손이 참 따뜻하다. 세라가 김치 사갔다. 세라는 수첩을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를 봅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젠가 내게 줄 것들이 있다. 세라는 수첩을 덮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세라는 오해합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정리를 하려는 겁니다. 며느리한테 짐을 넘기고 손을 떼려는 겁니다. 보따리 싸서 보내는 게 그 뜻입니다. 세라는 눈물이 납니다. 결국 세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이 집안 누구한테도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다시 쌉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말 세라를 내치는 건지 확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세라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강릉 중앙시장으로 향합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시장에 도착합니다. 반찬 가게 앞에 섭니다. 영수는 손님을 받고 있습니다. 세라는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입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손님이 다 가고 나면 들어가야겠습니다. 세라는 가게 앞에서 기다립니다. 손에 든 보따리가 점점 무겁게 느껴집니다. 손님이 끊기자 세라는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수는 세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세라가 이 시간에 찾아올 일이 없으니까요. 세라는 보따리를 내밀며 물어봅니다. 어머님, 이거 왜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영수는 보따리를 봅니다. 영순이 어젯밤 세라네 집 앞에 놓고 온 보따리입니다. 영수는 대답합니다. 그게 내가 가져야 할 것들이야. 세라는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져야 할 것들이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영수는 당황합니다. 세라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급히 말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하지만 영수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릅니다. 요즘 몸이 안 좋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세라는 영순의 얼굴을 봅니다. 안색이 창백합니다. 세라는 걱정이 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합니다. 괜찮아, 잠깐 숨이 차서 그래. 세라는 물을 떠다 드립니다. 영수는 물을 마시고 숨을 고릅니다. 세라는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보따리는 왜 보내신 거예요? 영수는 세라를 바라봅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다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수는 그냥 짧게 말합니다.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내가 잘 간직해라. 세라는 더 답답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다시 펼칩니다. 앞치마와 수첩과 열쇠. 세라는 열쇠를 들어 보입니다. 이 열쇠는 뭐예요? 영수는 열쇠를 봅니다. 금고 열쇠입니다. 영수는 대답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야. 내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해. 왜요? 이게 뭘 여는 열쇠예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 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세라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영수는 그냥 세라의 손을 잡습니다. 세라야, 나만 믿어라. 이건 다 내 거야. 세라는 영순의 손을 뿌리칩니다. 화가 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애둘러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라는 소리칩니다. 저한테 대체 뭘 원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보고 이혼하고 나가라는 거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영수는 놀랍니다. 세라가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수는 일어서려고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영수는 간신히 말합니다. 세라야, 그게 아니야. 하지만 세라는 듣지 않습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집어들고 가게를 나갑니다. 영수는 세라를 붙잡으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주저앉아 한숨을 쉽니다. 세라는 가게 밖으로 나와 걸어갑니다. 눈물이 납니다. 억울합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도착해서 보따리를 소파에 던져놓습니다. 세라는 수첩을 다시 펼쳐봅니다. 수첩 안에는 영순의 기록이 빼곡합니다. 세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라가 병원에 데려간 날, 세라가 반찬을 사간 날, 세라가 전화한 날. 영수는 세라의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세라는 수첩을 읽으며 울컥합니다. 시어머니가 세라를 이렇게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의 글이 세라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언젠가 내게 줄 것들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라는 열쇠를 다시 봅니다. 작은 금속 열쇠. 뭘 여는 열쇠일까요? 세라는 앞치마를 펼쳐봅니다. 낡고 해진 앞치마입니다. 영순이 시장에서 늘 입던 앞치마입니다. 세라는 앞치마를 가슴에 안습니다. 세라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세라를 내치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세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다시 쌉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습니다. 피곤합니다.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날 밤 세라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창백했던 얼굴, 떨렸던 손, 힘없던 목소리. 세라는 불안해집니다. 시어머니가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세라는 내일 다시 찾아가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라는 시장으로 향합니다.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시장에 도착하니 반찬가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영수는 새벽부터 가게를 여는데 지금 아침 9시인데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세라는 불안해집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한테 물어봅니다. 저기, 옆집 영순 어머님 안 보이셨어요? 아주머니가 대답합니다. 아, 영순 씨. 오늘 아침에 몸이 안 좋다고 집에 있대.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세라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제 영순의 얼굴이 창백했던 게 떠오릅니다. 세라는 급히 영순의 집으로 향합니다. 영순은 시장 근처 다세대 주택에 삽니다. 세라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립니다. 영순이 문을 엽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영순은 세라를 보고 놀랍니다. 세라야, 왜 왔니?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영순은 괜찮다고 손을 흔듭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영순은 숨이 가빠 보입니다. 세라는 영순을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영순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드립니다. 영순은 물을 마시고 숨을 고릅니다. 세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봅니다.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쉬면 돼. 세라는 영순을 바라봅니다. 영순은 많이 늙어 보입니다. 주름이 깊고 손이 떨립니다. 세라는 마음이 아픕니다. 어제 화를 낸 게 미안합니다.
세라는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어머님, 어제 그 보따리 말인데요. 영수는 세라를 봅니다. 세라는 계속 말합니다. 제가 오해한 거죠? 저보고 나가라는 게 아니었죠? 영수는 세라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세라야, 넌 이 집의 기둥이야. 나가면 안 돼. 세라는 눈물이 납니다. 영수는 계속 말합니다. 그 보따리는 내게 주려고 준비한 거야. 넌 자격이 있어. 무슨 자격이요? 영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우리 집을 지킬 자격. 세라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하려 하지만 숨이 차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세라는 영순을 부축하며 말합니다. 어머님, 말씀 나중에 하세요. 지금은 쉬세요. 영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라는 영순을 침대에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옵니다. 세라는 부엌으로 가서 죽을 끓입니다. 영순이 제대로 먹지 못한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반찬은 많은데 밥은 없습니다. 세라는 쌀을 씻어 죽을 끓입니다. 죽이 끓는 동안 세라는 집안을 둘러봅니다. 작은 집입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가구도 오래됐고 벽지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합니다. 영순이 정성껏 관리한 집입니다. 거실 한쪽에 작은 책상이 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들이 쌓여 있습니다. 세라는 수첩을 봅니다. 어제 받았던 수첩과 똑같은 수첩들입니다. 세라는 수첩 하나를 펼쳐봅니다. 영순의 일기장입니다. 오늘 세라가 병원에 데려다 줬다. 손이 참 따뜻하다. 세라가 김치를 사갔다. 우리 아들은 한 번도 안 사왔는데 세라한테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술만 먹는데 세라는 참고 산다. 세라는 수첩을 읽으며 울컥합니다. 영순이 세라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세라는 다른 수첩도 펼쳐봅니다. 모두 세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세라가 한 일들, 세라가 한 말들, 세라의 표정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라는 눈물을 닦습니다. 죽이 다 끓었습니다. 세라는 죽을 그릇에 담아 방으로 갑니다. 영수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세라는 조용히 죽을 내려놓고 방을 나옵니다. 세라는 소파에 앉아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세라한테 무언가를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뭘 주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열쇠는 뭘 여는 열쇠일까요? 세라는 어제 받았던 보따리를 떠올립니다. 앞치마, 수첩, 열쇠.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때 영순이 방에서 나옵니다. 세라는 얼른 일어나 영순을 부축합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영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좀 나아 보입니다. 세라는 영순을 식탁으로 안내합니다. 죽을 가져와 드립니다. 영순은 죽을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세라가 끓인 거냐? 네, 드세요. 영순은 죽을 천천히 먹습니다. 세라는 옆에 앉아 지켜봅니다. 영순은 죽을 다 먹고 세라를 봅니다. 세라야, 고맙다. 괜찮아요. 영순은 세라의 손을 잡습니다. 넌 정말 좋은 아이야. 세라는 울컥합니다. 영순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오래 못 살 것 같구나. 세라는 깜짝 놀랍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순은 씁쓸하게 웃습니다. 나도 알아.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서둘러야 해. 뭘 서두르세요? 영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라의 손을 꼭 잡을 뿐입니다. 며칠 후 세라는 요양원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피곤합니다. 요즘 밤잠을 설칩니다. 시어머니 걱정 때문입니다. 영수는 그 후로 시장 일을 쉬고 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세라는 틈틈이 영순 집에 들러 챙겨줍니다. 세라는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집 앞에 구급차가 서 있습니다. 세라는 가슴이 철렁합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세라는 뛰어갑니다. 구급차 옆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이로 들것이 보입니다. 들것 위에 영순이 누워 있습니다. 세라는 소리칩니다. 어머님. 구급대원이 세라를 봅니다. 보호자세요? 네, 며느리예요. 환자분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병원으로 옮기는 중입니다. 세라는 구급차에 탑니다. 영수는 의식이 없습니다. 얼굴이 하얗습니다. 세라는 영순의 손을 잡습니다. 차갑습니다. 세라는 울먹입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저 세라예요. 하지만 영수는 반응이 없습니다. 구급차는 병원으로 향합니다. 세라는 영순의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세라는 기도합니다. 제발 괜찮기를, 제발 살아주기를. 병원에 도착합니다. 영수는 응급실로 옮겨집니다. 세라는 밖에서 기다립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납니다. 세라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드디어 의사가 나옵니다. 세라는 얼른 일어섭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님은 괜찮으세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병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지금은 안정을 찾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가족분들이 잘 챙겨주셔야 해요. 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의사는 계속 말합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요. 며느님을 찾으시더군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네, 하지만 너무 흥분시키지 마세요. 세라는 병실로 들어갑니다. 영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세라는 침대 옆으로 갑니다. 영수는 눈을 뜨고 세라를 봅니다. 마스크를 벗으려 합니다. 세라는 말립니다. 어머님, 가만히 계세요. 영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나중에 말씀하세요. 지금은 쉬세요.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나중은 없을 수도 있어. 세라는 눈물이 납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세라의 손을 잡습니다. 보따리 받았지? 네, 받았어요. 그 안에 열쇠 있지? 네. 영수는 힘겹게 말합니다. 그건 금고 열쇠야. 내 평생 모은 거 다 내 거야. 세라는 놀랍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 지킨 건 우리 아들이 아니야, 너였어, 세라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립니다. 영순의 아들이 들어옵니다. 세라의 남편입니다. 술 냄새가 납니다. 남편은 세라를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당신 여기 왜 있어? 세라는 대답합니다. 어머님 쓰러지셔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남편은 비웃습니다. 됐어. 이제 나왔으니까 당신은 가. 엄마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세라는 화가 납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어머님 챙긴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당신 할 일 아니었어? 며느리잖아. 영수는 힘없이 말합니다. 너희들 싸우지 마라. 하지만 남편은 듣지 않습니다. 남편은 병실을 둘러보다가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에 영순의 가방이 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뒤집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가 나옵니다. 남편은 열쇠를 집어듭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영수는 놀랍니다. 남편은 열쇠를 보며 비웃습니다. 아, 이거 금고 열쇠네. 엄마가 숨겨놓은 재산 좀 있나 봐요? 세라는 남편을 봅니다. 남편은 세라를 보며 말합니다. 당신도 이거 노리고 엄마한테 잘했던 거 아니야?
역시 가난한 집 며느리는 다르네. 세라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냥 열쇠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영수는 울먹입니다. 그거 세라 거야, 돌려줘. 남편은 영순을 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재산은 제 거잖아요. 며느리는 상관없어요. 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세라는 병실을 나갑니다. 복도로 나와 주저앉습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세라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웁니다.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남편의 말이 귀에 맴돕니다. 가난한 집 며느리. 재산을 노렸다. 세라는 그런 적 없습니다. 세라는 그냥 시어머니가 걱정돼서 챙긴 겁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세라는 눈물을 닦고 일어섭니다.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세라는 병원을 나옵니다. 밖은 어둡습니다. 세라는 걸어갑니다. 집까지 먼 길입니다. 하지만 걷고 싶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걸으면서 세라는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진심이었을까요? 정말 세라한테 금고를 주려 했을까요? 아니면 남편 말이 맞는 걸까요? 세라는 혼란스럽습니다. 세라는 집에 도착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거실 소파에 보따리가 놓여 있습니다. 어제 영순한테서 받은 보따리입니다. 세라는 보따리를 펼칩니다. 앞치마, 수첩, 열쇠. 세라는 수첩을 집어듭니다. 다시 펼쳐봅니다. 영순의 기록들. 세라는 수첩을 천천히 읽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적힌 글을 봅니다. 세라가 오늘 나 대신 병원 데려다 줬다. 아들은 전화도 안 받는데. 세라 손이 참 따뜻하다. 우리 아들 손은 차가운데. 세라한테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 술만 먹는데 세라는 참고 산다. 세라는 착한 아이다. 우리 딸보다 더 딸 같다. 세라는 수첩을 읽으며 눈물이 납니다. 영수는 세라를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세라는 수첩을 계속 넘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페이지 전에 적힌 글을 봅니다. 언젠가 내 금고를 세라한테 넘겨야겠다. 세라가 아니면 안 된다. 세라는 그 글을 보고 멈춥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칩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세라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넌 이 집의 진짜 기둥이야. 내 평생 모은 건 돈이 아니고 정이다. 내게 받은 정이다. 그러니 이건 내 거다. 당당하게 받아라. 세라는 수첩을 안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수는 진심이었습니다. 세라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세라는 자신이 오해한 게 미안합니다. 처음에 보따리를 받고 쫓겨나는 줄 알았던 게 미안합니다. 세라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다시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영순한테 직접 들어야겠습니다. 진짜 진실을 들어야겠습니다. 세라는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섭니다. 병원에 도착합니다. 밤 11시입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지만 세라는 간호사한테 부탁합니다. 제발요, 어머님 상태가 안 좋으시대요. 잠깐만 뵙고 올게요. 간호사는 세라를 보고 허락합니다. 세라는 병실로 갑니다. 조용히 문을 엽니다. 영수는 자고 있습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세라는 침대 옆으로 갑니다. 영순의 손을 잡습니다. 영순이 눈을 뜹니다. 세라를 봅니다. 세라야. 어머님, 저예요. 영수는 세라의 손을 꼭 잡습니다. 왔구나. 네, 왔어요. 영수는 힘없이 웃습니다. 수첩 다 읽었니? 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네, 읽었어요. 영수는 세라를 봅니다. 그럼 알겠지? 내 마음. 세라는 울먹입니다. 네, 알았어요.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영수는 세라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세라야, 넌 내 딸이야. 진짜 딸보다 더 딸 같아. 세라는 눈물을 흘립니다. 영수는 계속 말합니다. 금고 열쇠 우리 아들한테 빼앗겼지? 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수는 한숨을 쉽니다. 괜찮아, 내가 다시 줄게. 어머님,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중요해, 그건 내 거야. 내가 꼭 줄 거야. 세라는 영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그냥 건강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영수는 세라를 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세라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라는 영순의 손을 쓰다듬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말없이 그냥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손길 속에 모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세라는 매일 병원에 들러 영순을 챙깁니다. 죽을 끓여가고 빨래를 해주고 등을 닦아줍니다. 영수는 세라한테 고맙다고 말합니다. 세라는 괜찮다고 웃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잘 안 옵니다. 가끔 와도 금고 열쇠 이야기만 합니다. 영수는 남편한테 실망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영수는 자신이 잘못 키운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날 오후 세라는 병원에 갑니다. 영수는 깨어 있습니다. 세라를 보고 반갑게 웃습니다. 세라는 죽을 내놓습니다. 영수는 죽을 먹으며 말합니다. 세라야, 오늘 우리 애비 안 왔지? 네, 안 왔어요. 영수는 한숨을 쉽니다. 그 녀석 엄마는 안 궁금하고 돈만 궁금한가 봐. 세라는 위로합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들이잖아요. 영수는 쓸쓸하게 웃습니다. 아들이긴 한데 내가 잘못 키웠나 봐. 세라는 영순의 손을 잡습니다. 영수는 세라를 봅니다. 세라야, 너한테 줄 게 있어. 영수는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를 세라한테 건넵니다. 세라는 봉투를 받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세라는 봉투를 엽니다. 안에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세라는 서류를 펼쳐봅니다. 금고 소유권 이전 서류입니다. 세라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라는 놀랍니다. 어머님, 이게. 영수는 말합니다. 내 유언이야. 금고는 내 거야. 내가 법적으로 정리했어. 세라는 서류를 봅니다. 영순의 도장이 찍혀 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정식 서류입니다. 세라는 울컥합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까지? 너한테 당연히 가야 할 거야. 넌 자격이 있어.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립니다. 남편이 들어옵니다. 남편은 세라를 보고 인상을 찌푸립니다. 또 왔어? 세라는 대꾸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영순을 봅니다. 엄마, 금고 열쇠 어디 있어요? 영순은 남편을 봅니다. 그건 세라 거야. 남편은 비웃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엄마 재산은 제 거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내 유언이야. 금고는 세라한테 가. 남편은 화를 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들이에요. 며느리가 뭔데요? 영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라는 딸이야. 너보다 더 나를 잘 챙겼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남편은 세라를 봅니다. 당신이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재산 달라고 했지? 세라는 화가 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남편은 비웃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당신 같은 사람 다 알아. 돈 때문에 착한 척한 거잖아. 세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세라는 소리칩니다. 당신이나 어머님한테 뭘 해드렸어요? 술만 처먹고 돈도 안 벌어오면서 무슨 자격으로 재산 달라고 해요? 남편은 세라한테 달려듭니다. 영순이 소리칩니다. 그만해. 남편은 멈춥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엽니다. 서랍에서 진짜 금고 열쇠를 꺼냅니다. 남편이 가져간 열쇠는 가짜였습니다. 영수는 진짜 열쇠를 세라한테 건넵니다. 세라야, 이거 받아. 세라는 열쇠를 받습니다.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엄마, 저한테 주셔야죠. 영수는 남편을 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지만 자격이 없어. 세라한테 가야 해. 남편은 충격받아 뒤로 물러섭니다. 세라는 울며 영순의 손을 꼭 잡습니다. 영순은 세라를 봅니다. 세라야, 이제 내 거야. 당당하게 받아라. 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남편은 분한 표정으로 병실을 나갑니다. 문을 쾅 닫습니다. 영순과 세라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일주일 후 영순은 퇴원합니다. 상태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세라는 영순을 집으로 모십니다. 영순의 집으로 갑니다. 세라는 영순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여줍니다. 영순은 차를 마시며 세라를 봅니다. 세라야, 이제 금고를 열어봐야겠다. 세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영순은 일어납니다. 세라는 영순을 부축합니다. 둘은 시장으로 갑니다. 반찬 가게로 갑니다. 가게 문을 엽니다. 가게 안은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영순은 가게 안쪽으로 갑니다. 금고가 있습니다. 세라는 열쇠를 꺼냅니다. 금고에 열쇠를 넣습니다. 돌립니다. 딸깍 소리가 납니다. 금고가 열립니다. 세라는 금고 문을 엽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금고 안에는 돈다발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영수증들, 낡은 서류들, 사진들. 세라는 하나씩 꺼내봅니다. 영수는 옆에서 설명합니다. 이건 반찬가게 개업 당시 영수증이야. 30년 전이지. 세라는 영수증을 봅니다. 노랗게 바랬습니다. 영수는 계속 말합니다. 이건 우리 애비 아버지, 그러니까 내 남편 사고 났을 때 받은 보상금 내역이야. 세라는 서류를 봅니다. 적은 돈이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꺼냅니다. 이건 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간 날 사진이야. 간호사가 찍어줬지. 세라는 사진을 봅니다. 영순과 세라가 함께 있는 사진입니다. 세라는 울컥합니다. 영수는 메모들을 꺼냅니다. 이건 내가 나한테 잘해준 날짜들이야. 다 적어놨어. 세라는 메모를 봅니다. 날짜마다 기록이 있습니다. 세라가 한 일들이 빼곡합니다. 세라는 눈물이 납니다. 금고 앞마지막에 봉투 하나가 있습니다. 세라는 봉투를 꺼냅니다. 봉투를 엽니다. 안에 통장 하나와 편지가 있습니다. 세라는 통장을 봅니다. 잔액이 적혀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영순이 평생 모은 돈입니다. 세라는 편지를 펼칩니다. 영순의 글씨입니다. 세라야, 너는 내 딸보다 더 딸 같았다. 내 평생 모은 건 돈이 아니고 정이더라. 너한테 받았던 정이더라. 그러니 이건 내 앞길을 위해 쓰거라. 너는 자격이 있다. 당당하게 받아라. 사랑한다, 세라야. 세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터뜨립니다. 세라는 영순을 안습니다. 영순도 세라를 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안고 웁니다. 어머님, 이제 알겠어요.
우린 피는 안 섞였어도 진짜 가족이었네요. 영수는 세라의 등을 쓰다듬습니다. 그래, 우린 가족이야, 진짜 가족. 며칠 후 세라는 결심을 합니다. 반찬 가게를 이어받기로 합니다. 영순의 손맛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세라는 남편과 이혼합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습니다. 세라는 반찬 가게 문을 엽니다. 시장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박수를 칩니다. 영순이 손맛을 이어받을 사람은 세라밖에 없지. 세라가 하면 잘할 거야. 세라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영순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웃습니다. 세라는 영순을 봅니다. 영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라는 웃으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날 강릉 중앙시장의 새벽 공기 속에서 반찬 가게는 다시 문을 엽니다. 김치국물 냄새가 퍼집니다. 세라는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합니다. 영순이 하던 것처럼 세라는 중얼거립니다. 어머님,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손맛 그대로 지킬게요. 영순은 가게 안에서 세라를 봅니다. 눈물이 고입니다. 영순은 속으로 말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마음 편히 늙어가도 되겠지. 세라와 영순.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정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드러난 지금 둘의 관계는 새롭게 시작됩니다. 강릉 중앙시장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시작되지만 이제 그 안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반찬 가게 금고는 이제 비었습니다. 하지만 세라의 마음속 금고는 가득 찼습니다. 영순이 평생 모아준 정으로. 그 정은 돈보다 값지고 어떤 재산보다 소중합니다. 세라는 그 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영순은 세라를 보며 웃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시장의 아침 햇살이 반찬 가게를 비춥니다. 세라는 손님을 받습니다. 영순의 손맛 그대로. 시장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영순이 손맛이네. 세라는 웃습니다. 영순도 웃습니다. 둘의 웃음소리가 시장에 퍼집니다. 강릉 중앙시장의 새로운 아침입니다. 이 사연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나지 않은 사연이었습니다.